오늘 소개해드릴 이 주택은 1억 원대에서 뚝 떨어져 지금은 절반 가격인 7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이 집은 2인에서 3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단층 주택이며 대지 면적도 100평대로 전원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알차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아담한 단층 주택은 번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히 쉬고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괜찮습니다. 또는 이제 막 귀농, 귀촌을 시작하며 작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첫발을 내딛기에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원주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주택으로 향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왕복 2차선으로 넓게 잘 닦인 국도를 따라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국도에서도 오늘 살펴볼 이 주택이 잘 보일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눈에 잘 띕니다. 국도에서 마을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은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주택 바로 앞까지 차량 진입이 아주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 시멘트 포장도로는 집의 주차장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진흙탕 걱정 없이 깔끔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제 주택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2018년 10월 8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7년차 단층 주택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지붕은 판넬 위에 스패니쉬 기와 지붕으로 마감하여 전원주택의 멋을 살렸습니다. 집이 깊은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와 지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러워진 상태인 것은 확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옆집 역시 똑같은 형태로 지어진 주택인데 그 집 지붕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외벽 마감은 여러 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외벽 하부는 치장 벽돌로 마감하였고 상부는 스타코플렉스 마감 등으로 처리하여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투톤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주택의 가장 기초 부분은 몰탈 위에 깔끔한 화이트 페인트로 마감했고 그 위에는 지붕과 색상을 맞춘 듯한 주황색 계통의 벽돌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창호는 단열과 기능성이 뛰어난 화이트 이중 PVC 창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따뜻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본 주택은 전면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마당과 주차장 등의 외부 공간은 주로 주택의 양쪽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택의 오른쪽 측면에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닥은 시멘트 포장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차량을 앞뒤로 일렬로 주차할 경우 2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대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픈된 구조입니다. 덕분에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마당은 주택의 앞쪽이 아니라 주로 측면인 옆쪽 공간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마당은 아쉽게도 흙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가 안 되어 있어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 공간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정원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주택의 마당 쪽 측면을 따라가 보면 집의 후면 쪽으로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추가된 듯한 공간이 보이는데 이곳에 또 다른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공간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은 주택 본체와는 달리 사이딩 판넬과 판넬 지붕으로 간결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당을 통해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가면 깔끔하게 놓인 화강암 계단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주차장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주차장 쪽에서 보면 주택의 앞쪽으로 길게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데크를 통해서도 현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실 상태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나무 데크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의 일부가 햇빛이나 비를 맞아 사갔거나 썩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거주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후면을 자세히 보시면 LPG 가스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안타깝게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방은 LPG 가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적도입니다. 본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길쭉한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입구 쪽으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은 경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위성지도로 확인한 결과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네이버 경계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마당 쪽 공간이 옆당과의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를 알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경계 측량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의 북동쪽으로는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시원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토지의 면적은 331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100.128평이라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100평이 넘는 대지 면적 덕분에 마당과 주차 공간 등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알려주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에는 이 주택의 상세한 내부 구조가 한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은 크게 현관, 거실, 주방 겸 식당, 방 2개, 욕실 1개,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는 실속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는 현관은 평면도상 왼쪽에 붙어 있으며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의 찬 공기나 소음을 차단하고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현관을 통해 집으로 들어서면 바로 좌측에는 작은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관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주방은 길게 일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동선이 간결하며 거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가족 간의 소통이 자유롭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이 보일러실은 주방 내부를 통해서도 갈 수 있도록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상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외관 설명에서 보셨듯이 외부에도 별도의 문이 있어 마당과 바로 이어지는 외부 출입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세탁실이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다용도실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거실 옆쪽으로는 주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안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안방 바로 옆에는 공용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이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분리 배치되어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내부 마감재를 살펴보면 바닥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 계통의 마루바닥으로 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틀이나 천장 같은 곳을 유심히 보면 편백나무 같은 느낌의 나무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집안에 은은한 나무향을 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주택의 면적은 86.73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26.236평입니다. 방이 총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천드린 것처럼 2인에서 3인 식구나 신혼부부 혹은 은퇴한 부부가 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크기의 주택입니다. 평면도상 거실의 큰 창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주택의 임차인 현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현재 이 집은 장기간 동안 공실 상태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새로 낙찰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물어줄 돈이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명도 문제없이 바로 입주하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물건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 주택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은 울창한 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주변은 농촌마을,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주변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시골 생활에서 걱정할 수 있는 축사 같은 시설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편 산에도 간혹 묘지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상생활에 딱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 집은 자연 속에 있지만 생활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집 근처의 왕복 2차선 국도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07m로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류장이 가까워 편리해 보이지만 아쉽게도 이 노선을 지나는 버스는 하루에 3대만 운행됩니다. 따라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가까운 마트까지의 거리는 902m로 자차로 약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택은 지리적으로 충주, 음성, 증평, 문경, 청주, 보은 등 여러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충주까지는 충주역 기준 24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음성까지는 음성역 기준 30km로 자차 29분 소요됩니다. 증평까지는 증평군청 기준 35km로 자차 34분 소요됩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53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청주까지는 청주공항 기준 50km로 자차 50분 소요됩니다. 보은까지는 보은군청 기준 60km로 자차 1시간 소요됩니다. 이처럼 주변 주요 도시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도심의 인프라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354입니다. 감정가는 1억 4,867만 9,25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33만 7,192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438만 185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7,285만 2천원이며 보증금은 728만 5,2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00.128평이며 건물 평수는 26.23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0월 8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주택은 가격적인 매력과 실용적인 구조를 동시에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7천만 원대로 1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지어진 26평형 단층 주택은 2, 3인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크기입니다. 무엇보다 은퇴하신 부부에게 괜찮은 집입니다. 방이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충분히 넉넉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계단이 전혀 없는 단층 구조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는데 단층 구조 덕분에 층간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가족이나 1인 가구에게도 이 집은 실용적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가 1명 정도 있는 3인 이하의 소규모 가족에게는 방 2개가 알찹니다. 또한 복잡하고 숨막히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주말만큼은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집을 세컨하우스 또는 주말 별장으로 괜찮습니다. 주요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주말마다 찾아와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 단층 주택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층 구조의 편리성은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노인분들이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안정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본건 주변 농지에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주택을 농업활동을 위한 보조시설로서의 역할로도 괜찮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거나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는 농업용 임시 거주시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층 구조로 되어 있어 힘든 농작업 후 피로를 푸는 데 용이하며 바로 옆에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마당과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농사일과 연계하여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